박토끼 연화의 도끼쌤입니다. 1강부터서 6강까지 모의고사 빨리 푸는 법, 시간 단축법, 어법 찍는 법, 어휘 오답 피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2019년도 3월 학평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이 비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18번에서부터 30번까지 비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보시죠. 18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would나 ask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이 드러난다 또는 명령문에서 목적이 드러난다라고 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3월 학평 18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would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바로 보입니다. 새로운 페인트 칠로 아파트를 새롭게 꾸미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must를 쓰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답은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3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의 심경변화에서는 반드시 후반부의 B파트에 집중해서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B파트에서 심경과 관련된 연결어 또는 문장이 등장하니 반드시 B부터 짜 맞추고 그 다음에 A 심경으로 넘어가라고 했죠. 자, 그대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걸음이 가벼워졌다라고 표현했고 내 마음도 기대와 열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긍정적인 표현이 먼저 후반에 나와야 되고, 자, 전반부에서는 오싹하다, 끔찍하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제시되는데 동정어린이라는 표현보다도 두려움이라는 표현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주장 문제에서는 반드시 수로 부분의 선택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should나 must의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주장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should가 사용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시도해 봐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역량을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답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수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도해야만 한다. 시도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1번 요지 문제 보겠습니다. 요지 문제 역시 한글 선택지를 먼저 읽고 서술부의 해라 하자 등의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풀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할게요. 마지막 전 문장에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 예시에서 동물의 경우를 설명했다면 뒤에서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요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읽어봤더니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먹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을 때 과식하게 된다. 바로 답이 나오죠. 22번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반드시 중간에 however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마지막에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주는 힌트를 꼭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의료행위가 결국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르는 평균 나이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료행위 자체가 장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howev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면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식량과 주거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악화시키면서 인구수를 증가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즉 의료 행위에 의해서 의료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장점과 그리고 그로 인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 기술에 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의 균형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율에 있어서의 상승이 초기에 있었다면 고령화가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도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위에서 썼던 단어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써주면 좋겠지만 의학 발달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어나 유의어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제문을 찾아도 반드시 동의어와 유의어를 꼭 알고 있어야지만 답할 수 있다겠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중반에서는 프로이드가 했었던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후반에서는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실험의 결과로서 아이들이나 10대 환자들에게 결국 강아지가 있다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것은 즉 환자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답은 유사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동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부터 27번까지는 도표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 5번, 4번, 3번 또는 3, 4, 5번 순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또는 읽어 올라가면서 답을 찾으라고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24번에서는 답이 4번이었습니다. 보면 아시아에서의 피해액이 아메리카와 유럽의 피해액에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면 적었다가 맞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내용 불일치 문제인데 4번에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평가들에게 좋지 않은 비평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은 역시 4번입니다. 인당 2편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써있지만 인당 1편씩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비용은 $80이며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은 $80이고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도표까지 모든 문제의 답이 3, 4, 5번에 있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28번 어법 문제입니다. 제가 어법 포기자는 4번 아니면 5번에 찍는데 찍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계사와 접속사와 관련된 문장을 찍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동사에 찍으세요. 수일치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자, 2번 28번 학평 어법 문제 1번 because가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because 쓰는 거 맞습니다. 2번 대시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관계사 접속사에서만 한정해서 보는데요. 반드시 that 앞에 쓰여있는 표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so가 보입니다. so형 that의 문장도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 명사절의 접속사 that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반드시 부사절의 so that절까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 두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강조용법 맞습니다. 4번 완료 부정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에 동사인 appear와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제 불일치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5번 문장 내에서 동사를 몇 번 쓸 수 있다?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동사가 2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장은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필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접속사도 관계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금 이 문장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츠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올바르게 고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 역시 어휘 포기자라면 3, 4, 5번에 주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요지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문장만 찾는다면 그래도 답을 찾는 경우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당시 화가들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한된 선택이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색의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한된 색상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앞의 문장과 같은 내용을 설명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뭐인 것처럼 보인다? 확장된 색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제한된 색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지, 즉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만 캐치한다면 또는 요지 문장만 발견한다면 이렇게 답을 찾기 쉽습니다. 자, 30번 신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좀 쉽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요지 문장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답을 찾으면 된다라고 전 강의에서 설명했는데요.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의 부분만 우선 잘 해석한다면 오히려 답을 찾기 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고요. 뒤쪽에 있는 도미노가 일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증상과 단서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후자에 나타나 있는 도미노를 치료한다고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다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표현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최초의 도미노가 원인이기 때문에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의 도미노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초에 사소했던 문제로부터서 즉 최종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사물학평 모의고사 18번부터 30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 강의에서 모의고사 빨리 푸는 법, 정답 찍는 법, 오답 피하는 법 등으로 소개했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규칙들을 잘 대입해서 푼다면 더 빠른 시간에 더 차분하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31번부터 42번까지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공개